사방에 흩뿌려진 핏자국과 짓눌린 숲을, 그리고 지면에 썰려나간 흔적들은 호랑이에 물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을 희생자의 참혹한 모습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안내를 받아 사건 현장을 찾은 짐 코벳은 주변의 흔적과 발자국을 조사한 결과 문제의 호랑이는 신체적 절정기를 넘긴 암컷이라 판단했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서는 호랑이가 먹다 버린 희생자의 유해 일부가 발견되었고 짐 코벳과 주민들은 미리 준비한 천으로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런데 일행이 사건 현장의 조사에 몰두한 사이 마을에서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마을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창고 주인 일가는 마을 외곽에 따로 집을 지어 살고 있었다 했습니다. 창고 주인의 아내와 언니는 풀을 베러 나가던 도중 호랑이의 습격을 받았고 언니를 물으던 호랑이가 정글 속으로 뛰어들자 여기에 창고 주인의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호랑이의 뒤를 쫓았지만 끝내 가족을 구하지 못했다 고백했습니다. 이에 짐 코벳이 슬퍼하는 가족을 위로했지만 지금 당장은 마땅한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호랑이는 같은 장소에 2번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었고 활동 영역도 수백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만큼 호랑이를 찾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짐 코벳 본인 또한 이를 집단 2개 속에서 바늘 하나 찾기라는 문장으로 요약해 표현했습니다. 고민이 깊어졌으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코마운 지역에서 살인에 익숙한 식인 호랑이의 활동은 이것이 처음 보고된 사안이었고 그렇기에 참고할 만한 기존의 사례는 전무했고 경험자 또한 없는 게 당연했으니 조언을 구할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짐 코벳은 한동안 일대 여러 마을과 주변 정글의 동향을 탐문하며 주민들의 증언에 기초해 호랑이가 나타났던 장소 간의 연결점을 하나하나 연결해 퍼즐을 맞춰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이어나간 결과 짐 코벳은 호랑이가 팔리 마을을 떠나 이곳에서 동쪽으로 약 24km 떨어진 코마운 사회의 중심지 참파와트 마을 부근으로 이동했으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짐 코벳 일행은 팔리 마을 주민들과 작별하고 아침 일찍 서둘러 참파와트로 출발했습니다. 길을 재촉하던 중 일행은 자신들과 똑같이 참파와트 방향으로 향하는 수십 명의 농민들과 조우했고 짐 코벳 일행이 이들과 길을 함께함으로써 마을로 향하는 일행은 순식간에 30명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정을 함께하며 짐 코벳 일행의 신분과 목적을 알게 된 일행 중 2달 전 참파와트 마을을 방문했었다고 밝힌 이들은 호랑이에 의한 또 다른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2달 전 20명의 구성원은 바로 이곳에서 어느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었고 그 비명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겁에 질린 구성원들은 한데 뭉쳐 주변을 경계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 한 마리가 몸부림치는 여성을 물어들고 자신들 앞에 나타나더니 이었고 얼어붙은 일행의 시야를 순식간에 지나갔고 일행은 여성의 비명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얼어붙은 그름을 간신히 재촉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20명이나 있었는데 어째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냐는 짐 코벳의 질문에 대해 목격자들은 어슬프게 여성의 구출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자신들이 호랑이의 분노에 화를 입을 게 분명한 상황에서 호랑이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피해 여성을 구해낼 방법이 자신들에게는 전혀 없었고 설령 구해냈다 한들 상처가 너무 심해 어차피 죽었을 것이라며 체념에 찬 답변만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대신 마을에 도착한 이들은 호랑이가 사람을 물고 갔다는 소식을 전했고 분노한 5-60여 명의 불황민들은 즉각 호랑이를 추격해 피해자의 시신을 수습하기는 했으나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일대의 거주민들은 바깥 출입 자체를 꺼리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때 물려간 여성은 참파와트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었고 팔리 마을의 여성 피해자와 유사하게 장작으로 쓸 마른 나뭇가지를 줍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생사기로에 놓인 주민들은 호랑이에 대한 공포와 피해 정원을 진코벳에게 거듭 털어놓았고, 당시 그는 이들처럼 맹수들에게 자비를 바라며 공포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고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를 벗어난 일행은 해질녘에서야 참파와트 마을에 도착했고, 미리 서신으로 연락을 받은 현지인 테실다르는 진코벳 일행을 맞이하여 숙소로 안내해주고는 날이 밝으면 호랑이 추적의 근거지로 삼을 수 있도록 맹수에 의한 희생자가 빈번했던 장소 주변의 역참 숙소로 동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온 테실다르라는 직책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봐야겠는데요. 영국의 인도 식민 통치기는 현지의 유력자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며 상당히 간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랬기에 같은 영국령 인도라도 지방마다 통치구조나 호칭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테실다르는 영국령 인도의 북부 지방에서 주로 쓰이던 직책명으로 현대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시장급 자치단체장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여정을 시작한 진코벳 일행은 점심 식사를 하는 와중에 15km 떨어진 마을에서 호랑이가 송아지를 해쳤다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습니다. 여기까지 일행과 동행한 테실다르는 동시에 전해진 참파와트에서의 급한 전갈로 인해 저녁에 역참해서 일행과 다시 합류하기로 약속한 다음 공무 수행을 위해 서둘러 마을로 되돌아갔습니다. 서둘러 문제의 마을로 향한 진코벳 일행은 호랑이의 공격에 피해를 입었다는 축사를 조사하고 송아지의 시체를 확인한 결과 가해자가 자신들이 추적하던 호랑이가 아닌 굶주린 표범의 소행임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기는 입장에서 기존의 목표인 식인 호랑이가 아닌 표범을 쫓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진코벳 일행은 마을의 주의를 당부하고는 서둘러 역참으로 복귀했습니다. 역참으로 되돌아온 일행은 아직 테실다르가 역참에 도착하지 않았고 아직 해가 지지도 않았기에 진코벳은 남는 시간을 활용해 역참 관리인의 정보에 따라 역참의 식수 공급원이자 호랑이가 물을 마시러 종종 나타난다는 샘터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샘물 주변에서 지킨 지 며칠밖에 되지 않은 발자국을 찾아냈으나 이 호랑이는 팔리마을에서 발견되었던 발자국의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해가지고 약속대로 역참에 도착한 테실다르는 진코벳 일행이 이런 오지까지 찾아와 공무의 힘을 보탠 것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본인은 참파와트로 다시 복귀하려면 시간이 없으니 바로 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전 사례에서 보여지듯 호환으로 인해 낮에도 수십 명이 무리를 지어 다니는 현 상황에서 한 명의 종자만을 데리고 온갖 야생동물로 가득한 길을 밤에 가로지르기란 위험을 넘어 무모함에 가까웠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마을도 무려 6km나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테실다르의 결정을 거듭 만류해 보았지만 공무 수행에 대한 테실다르의 의지는 확고했기에 일행은 거의 행운을 빌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테실다르가 무사히 복귀했다는 소식을 접한 진코벳 일행이 아침 식사를 마친 무렵 인근 마을의 주민 한 명이 있는 힘을 다해 달려왔고, 그는 기력이 다한 나머지 걷다 뛰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급한 용무를 가지고 왔음을 직감한 진코벳은 그에게 방금 호랑이가 소녀 한 명을 해쳤다는 비보를 접했습니다. 이에 일행은 적시무장하고 그를 따라 마을로 향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잔인한 광경에 마을 주민들은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코벳은 이를 심벌로 인해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성경의 바벨탑 공사장으로 당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나마 상태가 괜찮은 주민 한 명을 따로 불러내어 사건의 정언을 부탁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12명이 장작으로 썰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러 마을 밖으로 나갔고, 작업 도중 호랑이가 소녀 한 명을 덮쳐 이를 본 나머지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
황급히 마을로 도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 인근 능선에 자리한 한 나무를 가리키며 바로 저 나무 아래에서 일행이 호랑이에 습격받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직전의 정언대로 호랑이의 습격으로 모두가 공황에 빠졌던 만큼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진코벳은 주민들에게 진정하고 실내에서 본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지시한 다음 사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희생자가 살해당한 현장 주변의 지형은 제법 트여 있었기에 호랑이가 도대체 어떻게 1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그들을 습격할 수 있었는지 전문가인 자신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진코벳은 해고했습니다. 희생자의 피로 흥건한 사건 현장의 흔적을 계속 추적한 결과 진코벳은 헛뿌려진 핏방울과 옷조각 등이 냇가로 쭉 이어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흔적을 추적하던 도중 그는 뒤에서 누군가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총을 든 마을 주민은 마을 주민들에게 마을에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째서 따라왔냐는 질문에 진코벳이 홀로 호랑이를 추적하러 나갔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테실다르가 당장 따라가서 그를 도우라고 지시했고 자신은 그 지시를 어길 수 없었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도는 좋았을지언정 이는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의 옷차림은 맹수를 잡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충분한 훈련을 받거나 경험을 쌓지도 못한 일반인인 그는 도움보다는 오히려 실수를 벌일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결국 높이가 10m쯤 되는 큼직한 바위가 보이자 진코벳은 그를 바위 위로 올려보내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진코벳은 냇가를 따라 100여 미터를 더 나아갔고 마침내 호랑이가 희생자를 먹어치운 장소에 닿게 되었습니다. 웅덩이 주변에 호랑이의 발자국과 희생자의 뼈조각들이 널린 가운데 진코벳의 시선을 유독 끌어당기는 물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희생자인 소녀의 다리였습니다. 그 참상은 훗날 진코벳 본인이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직접 마주해왔던 식인 맹수들에 의해 자행된 끔찍한 비극의 현장들 중에서도 특히 가슴 아픈 순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참상에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본인이 호랑이를 뒤쫓던 중이었음을 순간적으로 망각한 것은 여태껏 어떤 상황에서도 늘 평정심을 유지했었던 진코벳이 이번 여정에서 벌인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사실 호랑이는 웅덩이 주변의 고지대에 숨어서는 거의 빈틈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순간 자신의 실수를 자각한 진코벳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계 자세를 다시 갖추었습니다. 이는 큰 실수였으나 이러한 행동의 간극은 역설적으로 진코벳의 목숨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사실 호랑이는 기습 공격을 가할 준비를 끝마친 상황이었지만 진코벳이 순식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총을 겨누자 자신이 들켰다고 오판했고 황급히 매복지를 이탈한 것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숨어 있었던 고지대로부터 헉덜미가 구르며 냇물에 떨어지자 호랑이가 자신을 노렸음을 알아차린 진코벳은 호랑이를 즉시 추격하려 했지만 호랑이가 향한 것임이 분명한 냇가 건너편 기슭의 지형은 절벽과 가까워 당장 뒤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호랑이의 도주를 우려한 진코벳은 서둘러 그곳을 우회해 호랑이와의 거리를 빠르게 좁히기 시작했습니다.